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네,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경제 지표 발표됐는데요. 6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이 103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16%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5월 수출에 이어서 6월까지 계속 하락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5월의 경우에는 세계 경기의 둔화 추세가 지속하면서 반도체나 석유류 등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확대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증권사들 이 디램 가격이 4분기까지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리포트 내놓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들 오늘 장에 함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장도 함께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100선 눈앞에 두고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0.6%의 상승세 나오면서 720선까지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인데요. 동사는 음극재, 물론 양극재도 하지만 또 시장에서는 음극재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진 2차 전지 생산 대표 기업입니다. 물론 2차 전지만 하는 업체는 아닌데요. 오늘 이제 좀 중요한 좀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 오늘 산업부에서 ESS 화재 관련 원인 및 대책이 이제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까지 ESS 저장 장치와 화재 관련된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이슈 때문에 최근에 2차 전지 주식들이 침체 기로를 계속해서 좀 겪고 있었는데요. 이번 대책과 발표로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또 향후 좀 발전적인 그런 방향의 또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또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동사가 하고 있는 그런 또 다양한 사업 중에서 생석회 사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생석회 업체인 백광소재가 주가가 굉장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돼지열병 관련돼서 방역에 이 생석회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랠리가 나오고 있고, 동사는 시가총액이 크고 지금 포커스가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생석회가 좀 비춰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동사는 이 생석회도 큰 포지션으로 가져가고 있는 회사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또 코스닥 업체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사의 시가총액이 3조 원이 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코스피 지수에 좀 편입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편입이 됐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양호한 수급 역시 향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포인트는 세 가지인데요. 오늘 ESS 저장장치 화재 관련된 원인과 대책이 나온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하나 없어진다라는 점. 그리고 동사의 생석회 관련된 돼지열병 관련된 이 생석회도 하고 있다라는 점. 또 하나는 이제 코스피로 이전하면서 향후에 또 지수 편입이 된다면 또 기관과 외국인의 양호한 수급 역시 기대가 된다는 점. 이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시가고 목표가 7만 원, 손절라인 5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6월 4일에 주셨던 세 가지 종목을 모두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4.19%, KT엔진은 1.3%, 펄어비스는 7.46%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5월 30일에 주셨던 세 가지 종목도 모두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NC소프트는 1.17%, 동원 F&B는 11.67%의 수익률을 내면서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제일기획은 8%에 가까운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5월 23일에 주셨던 포스코케미칼 9.27%의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네, 홍기범 연구원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6월 4일에 주셨던 세 가지 종목 모두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HB 테크놀로지 2.69%, 코콤은 8.89%, 캠시스는 21% 이상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일주일 만에 21%의 수익률이 넘었는데 이미 목표가를 터치했고요. 6월 3일에 주셨던 아남전자는 7.48%, 그리고 5월 28일에 주셨던 세 가지 종목 모두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INC는 11.75%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를 했고 한국 유니온제약도 13%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종근당 바이오는 5.08%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윤여민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는 펄어비스 7.46%, 4위는 제일기획 7.9%, 3위에는 포스코케미컬 9.27%의 수익률을 가져가고요. 2위에는 동원 F&B 올라와 있습니다. 11%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1위에는 대림산업 22%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면서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홍기범 연구원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가 수익률이 이미 두 자릿수인데요. 5위는 한국 유니온제약 올라와 있고요. 13%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4위에는 세화 PNC 올라와 있고 5월 7일에 추천 의견 주셨는데 20%에 가까운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역시나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3위에는 캠시스 올라와 있는데요. 6월 4일에 딱 일주일 전에 추천해 주셨는데 수익률 21%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고요. 2위에는 제로투세븐 올라와 있습니다. 4월 30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약 한 달 반 만에 수익률이 48%에 가깝고요. 1위에는 본느 올라와 있습니다. 3주 만에 수익률이 60%가 넘었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요. 윤여민 팀장의 대림산업 22.92%, 7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액트로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약 일주일 만에 수익률 23% 이상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6위에는 신희석 소장의 에코마케팅 올라와 있는데요. 5월 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26.21% 가져가고요. 5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제로투세븐 47.71%, 4위에는 하체기위원회 다산 네트워크스 올라와 있습니다. 5월 16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약 한 달 만에 수익률이 52% 넘어섰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본느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던 종목이고 수익률 60% 넘었고요. 2위와 1위에는 반정민 소장님의 종목들이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솔리드 2위 차지하고 있고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62% 이상 가져갑니다. 1위에는 반정민 소장의 SD 시스템 올라와 있는데요. 5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약 3주 만에 수익률이 90%가 넘었고요.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님께서 펄어비스 추천해 주셨는데 약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7% 넘어섰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연초에 좀 과도한 공매들이라든지 이제 외인들의 꾸준한 매도로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5월 15일부터 외인들의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계속 꾸준하게 매수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기준으로 10.28%까지 지금 지분이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지금 양호한 주가를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기에 이제 신작 프로젝트죠. K라든지 W, V 같은 이제 다양한 어떤 프로젝트들이 대기하고 있고요. MMORPG 한족 신작에 대한 개발뿐만 아니라 또 콘솔 관련 추가 플랫폼 확장, 또 검은 모바일의 어떤 글로벌 출시까지 다양한 지금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올해 이제 콘솔 추가 플랫폼 출시와 관련돼서 이익 추정치가 이미 좀 조정이 되었고요. 자회사 이제 CCP 게임즈의 추가적인 매출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또 이를 감안할 때 어떻게 보면 기존의 원게임 리스크에서 좀 많이 해소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실제로 이제 검은 사막 온라인 국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카카오 퍼블리싱에서 직접 서비스로 전환하면서 하루 평균 이용자가 이전 대비 거의 2배 이상 증가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일본 출시 후 현재까지 상당히 지금 꾸준히 10위권 안에 지금 안착을 하면서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드렸던 목표가 22만 원에는 좀 무난히 터치할 것 같고요. 좀만 더 시장 상황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범 연구원께서 6월 4일 딱 일주일 전에 추천을 해주신 캠시스가 이미 21%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주신 2,500원도 이제 터치를 했습니다. 이제 좀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단기적인 차익을 원하시면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제재 속도를 높이면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반사 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점쳐지는 상황인데 미국 점쳐짐에 따라 삼성전자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고 있는 캠시스가 추천 후에도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와 유튜브 등 화웨이 스마트폰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할 것으로서 해외 소비자는 화웨이 스마트폰 대안으로 삼성전자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과 그리고 다른 상승 모멘텀도 충분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는 2,9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6월 11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1%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이제 코스피 지수도 2100선까지 바짝 다가섰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페드의 금리 인하 기대와 함께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다소 누그러진 덕분인데요. 미국이 멕시코에 부과하기로 했던 관세를 무기한 연기를 했고요. 부진한 미국의 5월의 고용 지표도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높이는 방향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글로벌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10년 만에 달러당 7위안까지 근접한 이 위안화 흐름 함께 오늘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현재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0.3% 강보합권 6만 7천 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0.7% 하락하면서 14만 2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9만 8천 원대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1위부터 5위까지 SK하이닉스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LG화학과 포스코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입니다. LG화학이 강보합권 33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 그리고 현대모비스 모두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현재 0.4% 강보합권 23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LG생활건강이 다시 10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0.5% 하락하면서 131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엇갈립니다. 일단 코스피는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2100선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던 코스피가 현재 2096선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코스닥 약보합권 723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신라젠과 HLB가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합니다. 현재 신라젠은 0.18% 강보합권, HLB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출발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헬릭스미스는 현재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펄어비스 0.6% 어제에서 오늘도 상승세 이어나가고 21만 원대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메디톡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44만 원대 역시나 돌파를 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에서 오늘도 하락 출발합니다. 0.4% 약보합권 7만 2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휴젤이 0.48% 상승하면서 39만 3,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좀 다양한 섹터에서 좀 종목을 골라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유한영입니다. 사실 이제 동사의 대표 의약품이라고 할 수 있죠. 레이저 티닙에 관해서 좀 상당히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일까지 미국 이제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 임상종양학회 2019에서 어떤 그 진행형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 127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120mm 투여군의 어떤 객관적 반응률이 65%, 어떤 무진행 생존 기간은 22.2개월을 좀 기록을 하면서 이 좀 경쟁력이라 할 수 있죠. 아스트라제네카의 어떤 타그리소의 어떤 임상 3상 결과보다 우수한 수치를 좀 보여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국내 임상의 2상 결과가 경쟁력의 어떤 3상보다 우수한 효능을 좀 보여줬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타그리소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FDA의 승인을 받고 이제 판매 허가를 받은 유일한 3세대 상피세포 성인 인자 수용체 저해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해 18억 6천만 달러, 우리나라로 약 한 2조 원대 어떤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 이제 타그리소보다 좀 더 우수한 3세대 수용체 저해자가 될 것으로 상당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학회에서 레이저 티닙에 관련돼서 또 좋은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 또 있었는데요. 얀센이 이제 이중항체죠. JNJ372에 대한 임상 1상 결과를 어떻게 보면 이제 보여주었는데요. 1상을 통해 2상의 용량으로 어떤 1050mg과 1400mg에 대한 어떤 이 부분이 좀 선정이 되었습니다. 두 용량에서 종양 감소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는 사실 사람에게 투여하기엔 좀 많은 양입니다. 이에 따라서 레이저 티닙과 함께 쓰면서 JNJ372의 용량을 좀 낮추고 항암의 시너지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얀센의 JNJ372의 어떤 372와 레이저 티닙의 어떤 병용 임상 1비상을 좀 올 1분기에 좀 시작을 했고요. 아마 연내 좀 완료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결과에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요. 또 이외에도 동사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는데요. 비만 당뇨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에 임상 1상을 좀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폐색 치료제 같은 경우는 하반기부터 미국에서 임상 2상 개시를 좀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지만 아무래도 레이저 티닙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의약품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현존하는 어떤 국산 항암제 후보 물질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막을 내렸던 미국의 임상 종양 학회에서도 이제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입증됐듯이 3세대 폐암 표적 치료제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2상, 3상 이후에 2022년 정도는 미국에 출시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렇게 좀 강력한 좀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현재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이제 28만 원, 손절가를 22만 5천 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파트론입니다. 사실 파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장 초반 한 18,350원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지난 7일에 기록했던 52주 신고가를 좀 다시 좀 썼는데요. 사실 지난 한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외인이 거의 9만 주 이상, 그리고 기간도 115만 주 이상의 어떤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좀 좋은 주가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장에서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좀 있겠지만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눈에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 2분기에 지금 깜짝 어닝이죠.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매출 같은 경우는 3,900억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364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좀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가지 정도의 좀 주요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의 어떤 준 프리미엄 모델인 갤럭시 A 시리즈의 출시 및 어떤 초기의 어떤 생산 물량이 좀 예상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메라의 어떤 전면에 듀얼이라고 하죠. 2개, 그다음 후면에 트리플 3개를 적용한 모델 수가 좀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광학식의 지문인식 모듈의 신규 공급권이 좀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균 환율이 이제 올해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3.5%가 상승을 하면서 추가적인 어떤 매출 상향의 어떤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지금 모멘텀을 근거로 올 상반기 그리고 이제 연간 실적의 차별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여기에 또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여타 이제 카메라 모듈 대비 동사만의 차별화된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세트 스펙 상향의 최전선에 있는 FOD라든지 TOF의 어떤 메인 벤더 역할을 좀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의 80% 수준의 어떤 화웨이 제재에 따른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에 따라서 반사이익이 상당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제는 이제 5G 시대의 어떤 교체 수요가 이제 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아무래도 성장세로 좀 전환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5 시장에서 타 경쟁사죠. 애플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마켓 쉐어를 좀 선점하면서 5G 시장을 좀 견인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동사의 좀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2분기부터 동사의 실적도 가파르게 좀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2만 원, 손절가를 16,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가져온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사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에서 하나로 좀 넘어오면서 항공 분야를 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좀 지정을 하고 그룹 차원에서 좀 하나가 좀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2016년에 P&W 싱가포르 법인 지분을 30%를 인수한 것을 비롯하여 경남 창원과 베트남의 공장을 이제 신축을 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잇따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부터 연비가 좋아 에어버스 등의 이제 민항기 수요가 높은 GTF 엔진도 P&W와 공동 개발 중에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 4조 원의 항공기 부품 분야를 어떻게 보면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동사 같은 경우는 항공기 엔진 글로벌 넘버 1 파트너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어떤 인수합병 M&A 시장에 좀 뛰어들었는데요. 최근 이제 미국 코너티컷주에 있는 이제 항공 엔진 부품 전문 업체인 이딕의 지분 100%를 인수 계약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사실 이딕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항공 우주 산업의 어떤 정밀 부품을 좀 제작, 개발을 하고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판매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세계 3대 항공 엔진 제작사인 미국의 P&W라든지 GE 등의 지금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매출은 한 1억 5천만 달러 정도 되고요. 직원은 한 600명 정도를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동사는 이번 인수를 통해서 P&W라든지 GE 등의 이제 엔진 제조업에 대한 추가 수주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아무래도 동사가 어떻게 보면 미치지 못했던 항공 부품의 고난이 이제 가공 기술에 대한 역량을 좀 확보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실적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어떤 그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동사 같은 경우 지난 1분기에 좀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9,500억 정도로 좀 예상치를 좀 어떻게 보면 부합을 했으나 영업 적자가 58억 원을 좀 기록을 하였는데요. 사실은 이제 항공기 엔진 부품이라든지 부품 사업을 좀 전개하는 하나정밀 기계가 이제 비수기 영향을 받으면서 아무래도 영업 적자가 좀 지속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300억대를 돌파하면서 거의 작년 대비해서 150% 이상의 좀 150% 정도 성장하는 큰 개선을 좀 기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군 전술 정보 통신 체계를 할 수 있는 TICN을 비롯해서 또 지난해 이제 3분기 합병된 ICT 부분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좀 안정적인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절적 성수기에 따른 호재도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CCTV와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칩 마운트의 어떤 수주 증가에 이어서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한 어떤 부분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진입 장벽이 높은 항공기 엔진 제조 시장에서 동사는 이제 국제 공동 개발 글로벌 파트너로서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인수를 계기로 엔진 부품 사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결국은 그 동사가 원하는 항공기 엔진 어떤 글로벌 넘버원 파트너 비전을 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지금 한화지방산, 방산이라든지 이런 CCTV 같은 여러 사업 분야에서 무난한 매출이 달성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CCTV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공장과 베트남 이전에 따른 그리고 이제 반도체 칩 개발 완료 후에 어떤 양호한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4만 원, 손절가를 3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파트론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세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홍기범 연구원을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들고 온 종목은 최근 반도체 관련 섹터를 몇 가지 들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네, 동사는 반도체 패키징 재료인 솔더블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과 지주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형 지주 회사입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로는 반도체 후공정 성장 기대감과 최근 그래핀 관련주로 부각되어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 기대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접합 공정에 기판과 소자를 서로 납땜하는 기술이 점점 발전함과 더불어 집적화,
소형화 추세로 인해 현재 반도체 후 공정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더볼은 이러한 반도체 첨단 패키지 기술인 BGA, CSP 부품으로 칩과 기판을 연결하여 정기적 신호를 전달 역할을 하는 반도체 패키징용 부품 소재입니다. 솔더볼 시장은 PC 시장과 스마트폰의 폭발적 성장에 더불어 동방성장하였고 현재는 과도기를 거쳐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반도체 패키징은 최근 삼성전자에서 대표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의 중심과 그리고 고부가 가치 제품 위주로 성장하였으며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과 더불어 솔더볼의 시장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솔더볼 세계 시장에서 동사는 2위를 점유 중이고 대부분의 고객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메이저 업체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반도체 시장이 디램 가격 하락과 그리고 반도체 수요가 감소된 상황이지만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요가 증가되고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다소 완화짐에 따라 완화가 된다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동사는 최근 그래핀 관련주로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핀을 설명드리자면 탄소 원자로 만들어진 원자 크기 육각형 그물 벌집 형태 구조를 가진 소재입니다. 두께가 굉장히 얇고 투명성이 높고 그리고 강도, 열 전도율, 전기전 도도 그리고 신축성 등이 뛰어나 상용화 시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그리고 태양 전지, 반도체,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사는 특허청에서 이어 그래핀 관련된 특허를 3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는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다시 변동성을 불러올 수 있어 상승 기대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지난 몇 년 동안 약간 하락 추세를 보여왔지만 현재 바닥권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6거래일 동안 외국인 연속 순매수를 보였고 약 20만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래핀 관련주로 다시 한번 부각된 이후 거래량도 10배 이상 증가된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6,100원, 손절가는 5,000원 부근 이탈시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탑픽 종목은 키스트입니다. 동사는 컨텐츠 제작과 투자, 그리고 연예 매니지먼트와 일본 내 한류 채널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로는 SM그룹의 드라마 영락 집중될 가능성과 그리고 다시 한번 방탄소년단 관련주로서 부각될 가능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동사는 작년에 SM엔터테인먼트가 인수하며 SM그룹에 편입하였습니다. 과거 동사의 성장 동력은 연예 매니지먼트 성장에 기인한 바 있으나 향후 성장은 컨텐츠 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SM-CNC 드라마 사업 부분을 인계받았는데 향후 그룹산의 드라마 제작사들을 레이블 형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고 드라마에도 역량이 동사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는 최근에 오신에서 반영하고 있는 보이스3를 비롯해 일본 KNTV 야식 남녀 그리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보건교사 안익령이 라인업으로 있고 하반기에도 다양한 라인업으로 드라마 부분이 더해지면 연간 7편 이상의 드라마를 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영화와 드라마, 예능 등 영상 컨텐츠 방영의 채널이 다각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동사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다양한 맞춤형 컨텐츠를 제작과 공급하여 사업성과 수익성을 모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동사는 일본에서 자회사를 보유한 스트림 미디어 코퍼레이션은 방탄소년단과 그리고 일본 매니지먼트 전수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한류 채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탄소년단은 세계적으로 열풍을 불고 있고 관련 사업 매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방탄소년단은 그리고 웸블리 스타디움을 비롯한 23만여 명을 동원해 유럽 투어를 마치고 금회 환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방탄소년단은 우리나라에서 15일과 16일에 부산 아시아드 보조 경기장에서 그리고 21일과 23일은 서울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공식 글로벌 팬미팅을 개최하고 매직숍을 개최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다음 달 6일과 7일 오사카 야마 스타디움에서, 그리고 13일과 14일은 시즈오카 스타디움에서 투어 일정이 개혁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이슈가 부각된다면 상승 기대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동사의 주가는 한 달여 동안 약간 조정 흐름을 보이다가 6월 들어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추세선들이 정배를 이루고 있는 모습인 만큼 이슈 부각 시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3,800원, 손절가는 3,100원 부근 이탈 시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탑픽 종목은 KM입니다. 동사는 반도체용 LCD용 클린룸에 사용되는 각종 용품과 일반 산업용 안정용품, 소모품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국내 반도체 산업 발전과 함께 클린룸 시설의 수요 증가와 그리고 라이프 사이언스 사업 부분의 성장 가능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오염 제어 기술 관련 산업은 생산 환경 관리와 생산 프로세스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제품을 공급 서비스하는 사업입니다. 반도체와 판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첨단 산업 제조 분야에서 오염 제어 기술은 생산 경쟁력인 수요가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오염 제어 기술은 반도체와 FPD 관련 산업의 시장 확대에 따라 그 사용처가 많아지고 오염 관리도 더 강화되면서 오염 제어 기술 중요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 제어 기술 관련 산업은 과학 기술 발전에 따라 초정밀 산업 정밀과 발전에 최근 국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산업, 자동차 산업, 우주항공 산업, 그리고 가공식품 산업 등에서 멸균 제품을 비롯한 각종 오염 제어 기술 및 그리고 제품의 사용 증가, 적용하는 산업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전방 산업의 시장 규모 확대에 따른 국내 업체들이 설비 투자는 당분간 계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클린룸 설비 증가로 인하여 오염 제어 기술 관련 제품 수요가 증가됩니다. 특히 최근 클린룸의 청조가 매우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 고가의 오염 제어 기술 관련 제품 수요가 더욱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클린룸 제품은 동사의 매출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리고 동사의 대표 제품인 ESD 글래스 10 글로벌은 미국 경쟁사와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완전 독점 생산 중이고 자체 브랜드로는 미국과 일본, 대만, 중국, 동남아 등 해외 여러 나라에 직접 수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투자 포인트로는 라이프 사이언스 사업 부분의 성장성입니다. 세계 의약품과 바이오 산업 시장 확대 등에 힘입어 국내 제약회사 투자가 증가하면서 방진복과 소모품 매출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제약회사 시설 기준령과 시행규칙 변경에 따른 제재별 식약처 고시가 변경되면서 라운드리 서비스를 요청하는 고객 수가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신흥 시장의 의료기기 수요 증가에 따라 세계 의료기기 시장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임플란트 및 필러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고 메디컬 패키징 매출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토대로 지난 3년간 지속적인 매출액이 증가로 인해 영업이익과 순이익 역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와 90% 증가해 올해 실적 스타트가 상당히 좋아 남은 분기에도 실적 증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초 미세먼지로 부각되어 약간 급등을 보였지만 급등 후 다소 눌림목에 있지만 탄탄한 실적과 그리고 최근 증가된 거래량으로 다시 한번 상승 기대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8,800원, 손절가는 7,100원 부근 이탈시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LG전자입니다. 스마트폰 리스크 완화 기대 상승세 나오고 있는데요. V50이 20일 만에 거의 17만 대 넘게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판매 호조는 G3 이후에 5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좀 LG전자의 좀 스마트폰 V50의 지금 판매 호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를 좀 견인하고 있습니다. V50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통신사의 어떤 보조금 지원에 힘입어서 출시 20여일 만에 거의 17만 대를 이제 넘어서는 어떤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력 스마트폰의 판매 호조 같은 경우는 G3 이후에 거의 5년 만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LG전자 같은 경우에 어떤 실적 부진과 저평가의 원인은 거의 이제 스마트폰에 있다고 좀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V50에 대한 호조 분명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미국의 화웨이 어떤 제재도 분명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전자에도 어떻게 보면 어떤 반사적 이익을 줄 수 있는 호재라고 좀 단기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2분기 영업이익이 어떤 7,71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면서 아무래도 컨센서스에 부합할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 생각에 한 목표가를 한 1차적으로 한 8만 8천 원 정도 보시면서 한번 종목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지전자인데요. 5G 가입자 100만 명 돌파에 대한 기대감 받고 있습니다. 어제만 18%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도 15,000원까지 터치를 했다가 내려온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언론에 따르면 네. 지난 8일 기준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는 5G 가입자는 약 90만 명으로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국내 5G 가입자가 100만 명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4월 초 5G 폰 서비스를 시작한 지 약 2개월 만입니다. 통신 장비와 에너지 솔루션 전문 기업인 삼지전자는 매년 매출액도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도 탄탄한 상황이어 LG U+의 주요 협력사로 5G 광중 계계와 관련해 지난달 약 192억 원 규모의 납품 계약을 LG U+와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내년부터 향후 5G 투자가 지속되고 광중계기와 관련해 매출 상승이 본격화되면 실적 상승세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2차 전지용 충만 전지 시스템이나 에너지 저장 장치의 배터리 공급 등 에너지 솔루션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동사는 2차 전지 관련주로서도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도 눈여겨보실 만한 종목으로서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어인데요. 이 홍콩의 현지 여행사의 지상비, 그러니까 현지 여행 경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피소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중장부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지금 여행 상품 지상비의 일부를 이제 청구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대신에 어떻게 보면 미청구액을 나중에 다른 여행 상품 지상비에 추가하여 청구한 행위를 상당히 좀 금하고 있는데요. 홍콩의 한 현지 여행사의 W사이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러한 거래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좀 내부 조사를 지금 진행을 했고요. 현재는 이제 외부 전문 조사인을 선임해서 좀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체 조사의 결과는 회사 장부에 이제 이중 장부는 없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아무래도 좀 조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7일 이후 상당히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 지금 5만 5천 원대 지지선을 두고 한번 이 종목이 그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손절을 하시는 것을 한번 이제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화 PNC인데요. 오늘도 오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기범 연구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지금 매수해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예, 일단 그리고 세화 PNC의 화장품 브랜드인 모레모가 미국 화장품 시장에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의 급등을 지난주부터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모레모아 그리고 기타 화장품 제품이 약 14만 9천여 개가 판매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4만 2천여 개가 판매되면서 지속적인 매출 증가 흐름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회사 관계자는 글로벌 뷰티 트렌드를 주도하는 명품 화장품을 집중 출시하고 현지 밀착형 마케팅을 통해 미국 소비자들을 사랑하는 최고의 브랜드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부터 급등으로 인해 올해 형성된 매물대는 대부분 소화된 모습이기에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전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무님께서 추천해주신 삼지전자 5월 21일에 추천해주셨는데 약 3주 만에 수익률이 22% 가깝게 기록을 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지전자는 무선 통신용 중계장치, 운영 정보 표시 장치를 제조, 판매하는 통신 사업과 그다음 이제 전자부품 유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지표는 퍼는 15.2, PBR은 1, 부채비는 91%, 유보율은 무려 2,250% 정도 되는 우량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았죠. 매출액이 10% 증가한 1조 4,396억, 영업이익은 오히려 38% 감소한 325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그 1, 4분기에는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래서 올해 굉장히 좋아질 거로 보이는데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한 3,816억, 영업이익은 이제 무려 40% 증가한 93억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 이제 매출액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는 그런 이제 회사가 되는데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지전자는 일단은 전자부품 유통 사업을 하는데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 벨 등 세계 인류 IT 기업들과 안정적인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통신기기 중계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97년도에 1008메가헤르츠 대역의 중계기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LG U+에 공급을 했고 1998년은 CDMA 광중계기를 또 개발해서 상용화시킨 이후로 일단 무선 중계기 시장에서의 선두주자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4G, 4G 투자가 진행될 당시에도 LG U+에 약 3년에 걸쳐서 1,200억의 중계기를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노키아 재편을 통해서 중계기 등을 납품하고 있는데 3월만 현재로 LG U+의 약 점유율이 60%나 되죠. 또한 5월에는 192억 규모로 해서 또 LG U+와 납품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연계획을 통해서 이 회사는 계속 검증이 된 회사로서 나타내고 있고 계속적으로 일단 매출 신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에너지 솔루션 사업이라든가 뭐 에너지 솔루션 하면 2차 전지 후공정 충방전 시스템을 개발해서 일단은 입찰과 수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외에도 뭐 에너지 사업, 뭐 태양광 발전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사실 이 회사도 보면은 이러한 어떤 중계기 사업,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장비에다가 또 자회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SAMT라든가 세일 ENS 이런 회사들 자체가 또 매출액이나 영업이 굉장히 좋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까지는 어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좀 안 좋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어떤 적자 요인을 많이 제거를 하고 일단 영업이 늘어나면서 이제 실적 개선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추천하게 됐는데 사실 목표가는 제가 어제 15,000원인데 어제 장중에 터치했는데 일단은 뭐 그거는 제외하더라도 일단은 2차 목표가를 18,000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근데 오늘도 제가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주로서 일단 탑 엔지니어링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뭐 반도체라든가 LCD, LED, OLED, 2차 전지 및 카메라 모듈 공정 장비를 개발, 제조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퍼는 9.72, PBR은 0.89, 부채비율은 90%, 유보율은 2,270%, 역시 우량한 회사가 되겠고요. 작년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21% 증가한 9,176억, 영업이익은 120% 증가한 339억. 올해도 1분기에 보면 벌써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59% 증가한 3,497억, 영업이익은 무려 314% 증가한 294억으로서 거의 뭐 작년도 영업이익을 올해 1, 4분기에 달성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부분은 뭐 디스플레이 장비 부분에 디스펜서와 GCS는 50%의 어떤 높은 글로벌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뭐 검사 장비를 전문하는 일렉스를 인수합병하면서 국내 대형 패널 업체에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또 LED 장비는 기존부터 갖고 있는
칩 및 패키지 공정 등을 해서 턴키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OLED 관련해서는 올해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투자가 예상이 됨으로써 수혜를 받을 종목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라미네이션으로 종합장비 회사로 도약을 계획하고 있는데 라미네이션 장비는 스마트폰용 OLED 패널에 강화 유리를 부착하는 장비가로서 OLED 모듈 경쟁의 핵심 장비가 되겠습니다. OLED 수율 관리 장비 라인업도 이 회사는 확충함으로써 매우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또 2차 전지 관련주로서 2차 전지의 보호용 회로, 리이온의 전지 가충전, 가방전을 차단, 제어함으로써 전지의 안정성을 일단 도모했죠. 그래서 모바일 IT기는 휴대폰, PDA, 노트북 컴퓨터, 캠코더, 휴대용 게임기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폭발을 방지하는 이런 핵심적인 부품이 되겠습니다. 또 이 회사는 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외 공장을 통폐합했어요. 그 다음에 이 회사는 또 카메라 모듈의 1위 기업인 일단 파워로직스를 또 인수를 했죠. 아마 이러한 어떤 스마트폰 부품 장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일단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파워로직스가 연결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이 회사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디스펜서와 GCS를 통한 디스플레이 사업 호조, 라미네이션으로서 종합 장비에서 도약, 그 다음에 자회사 파워로직스의 큰 폭의 성장 예상이 됨으로써 주가가 한 단계 레벨 되고서로 예상이 되면서 일단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9,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약보합권 2098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등락이 좀 있습니다. 2098선까지 올랐다가 9시 18분경에는 2101선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폭 내려오면서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있고 기관이 36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크지 않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삼성전자 약보합권, SK하이닉스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현대차가 좀 빠집니다. 1% 이상 하락하면서 14만 1,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2% 가깝게 상승하면서 20만 원 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외국인이 10거래 연속 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6거래를 매수하면서 현재 이 수급 상황 나타내고 있고요. 이 7거래 연속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LG화학이 0.7% 상승하면서 33만 9,5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34만 원 선까지 바짝 쫓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한지주가 0.1% 약보합권, 포스코는 오늘 1%대 강세로 흘러갑니다. 24만 원까지 회복한 모습 확인할 수 있고 SK텔레콤 약보합권 25만 3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에는 LG생활건강이 10위권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0.3% 강세 723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723선에서 출발했다가 9시 18분경에는 24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 함께 동반 매도세 나타내고 있고 개인이 200억 원 가까이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계열들이 오늘 대부분 잘 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대 강세 58,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E&M은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0.6% 하락하면서 187,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장초반만 하더라도 빨간불칸했던 신라젠과 HLD 현재 이 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 헬릭스미스가 0.37%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19만 원대도 이제 위태해 보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셀트리온 제약이 1%대 강세로 현재 흘러가고 있고요. 52,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휴젤이 2% 이상 상승하면서 이제 40만 원 선 돌파를 했습니다. 반면에 펄어비스 1%대 하락세 나오고 있고요. 메디톡스, 약보합권, 스튜디오 드래곤도 1% 가깝게 하락하면서 72,000원대마저 이제 무너지고 71,8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어제와 변동은 없습니다. 1,185원대에서 그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하체기 샘플러스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측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5월 28일에 저가 매수로 추천해 주신 우리넷이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21% 넘게 기록을 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다시 한번 또 5G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좀 우리넷도 거기에 좀 연관이 돼서 좀 강세를 좀 보였던 좀 하루였는데, 일단은 5G 통신이 좀 중계기가 구축이 되더라도 거기에 따른 이제 보완이 좀 입혀져야겠는데, 그래서 그 보완주로서의 좀 부각이 된 부분, 그리고 좀 수급 쪽에서도 좀 외국인들이 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좀 들어와 주는 부분, 그런 흐름에 의해서 좀 주가가 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제 좀 이제 5G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뭐 이번 주에는 좀 어느 정도 하루 이틀이나든가 뭐 3, 4일 정도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또 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뭐 우리넷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좀 투자를 하셔서 좀 수익을 좀 극대화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기산텔레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산텔레콤은 똑같이 5G 관련된 종목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유무선 통신용 중계기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무선 쪽에서는 뭐 LTE라든가 3G 좀 장비를 좀 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이 돼서 이제 5G하고도 보면 되겠다라는 거고, 자, 유선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쪽으로 해서의 사업이 좀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5G 통신 서비스를 위해서 5G용 인빌딩 중계기하고 그다음에 6세대 와이파이 장비를 좀 신규로 좀 매출을 좀 잡히면서 그 기대가 좀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중계기 쪽에서 KT하고 약 한 67억 정도의 좀 계약이 좀 체결이 돼가지고 실적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자회사로 현대 제이콤을 그다음에 모피언스를 좀 종속회사를 좀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방위 산업과에 또 연관이 된다라는 것을 좀 염두해 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드론하고도 또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5G 통신 자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번져가는 그런 부분이 있대요. 최초로 우리나라가 이제 사용했고,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뭐 일본이라든가 인도, 그다음 오스트리아, 영국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좀 확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9년을 기점으로 해서 2021년까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5G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단기적인 메리트보다는 장기적인 메리트를 좀 가지시고 수익을 좀 극대화를 좀 계속해서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좀 조정이 나오는데요. 조정 구간을 좀 잡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매수가는 3,300원을 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4,200원, 손절가는 3,2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체기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박정석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께서 4월 30일에 더존 비주원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27% 넘어섰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존 비전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뭐 몇 번 정도 계속 소개를 해 드렸던 종목이고,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서는 가장 올해도 성장성과 수익성이 있다. 그래서 6만 원 이탈을 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보유가 가능하다 말씀드렸는데요. 작년의 고가인 66,800원도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7만 원대. 차트상으로는 이제 이런 흐름이면 10만 원대까지도 장기적으로 좀 갈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가가 71,800원인데 좀 상향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종가상으로 한 6만 5천 원 정도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보유 한 10만 원대까지 뭐 가지고 가시는 전략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만 원대까지 보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6거래일 지금 오늘 새벽까지 올랐습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다음 주에 있는 18일, 19일에 있는 FOMC에서 제롬 파월이 이번에는 이제 인터뷰가 있는 FOMC 회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무역 전쟁 관련되는 부분들이 연준도 이런 부분들을 피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글로벌 증시가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좀 안도랠리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코스피는 이제 크게 영향을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흐름들이 이제 괜찮으면서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코스피 쪽에 연기금을 좀 중심으로 해서 또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지금 쌍거리 매수세가 들어와서 2100선, 지금도 2100, 2.34로 2100선 안착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이제 코스피에서는 가장 중요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730선 정도가 올라간다면 이제 최근에 이제 5G라든지 비메모리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테마주 흐름들이 계속 시장을 좀 견인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달 말에 있는 G20 관련되는 부분, 거기서 이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빅딜이 아니더라도 협상 관련되는 분위기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시장은 가격 메리트가 있을 정도로 5월달에 많이 하락을 했다가 최근 이제 반등을 모색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이 아침 좀 소폭 팔았다가 코스피 쪽에서 다시 조금 순매수하면서 그래서가 코스피가 이제 2100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은 좀 사주고 있고요. 기관하고 외국인 소폭 매도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한 0.42% 올라가서 724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관점에서는 이제 중대형주 저점 매수를 하는 어떤 시장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장에서는 제가 파워로직스 들고 와봤습니다. 047310인데요. 파워로직스는 대표적으로 PCM, CM, DMS 관련되는 2차 전지 보호회로 관련되는 특화된 부분과 CM이라고 하는 카메라 모듈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9년도에도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61억으로 66% 증가되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48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4%. 근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좀 빠졌는데 이게 좀 일회성 비용이다. 실질적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200억대 초반 정도 나온 것이다. 그리고 2분기, 3분기, 4분기도 계속 좀 전망이 괜찮습니다. 최근에 하웨이 제재 관련돼서 반사 이익도 기대가 되고요. 2분기 때는 동사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돼서 배터리 팩이 이제 매출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 때는 이제 전기자동차 쪽에 이제 배터리 BMS, 그러니까 배터리 이제 관리하는 이제 시스템 모듈인데요. 여기 부분도 매출에 좀 가담을 하게 되고 3분기에는 1분기에 이제 그 카메라 모듈 이 프리미엄 모델에 이제 적용되는 부분이었는데 동사와 이제 2개사가 이제 수주를 했습니다. 근데 3분기 때는 프리미엄 모델은 이제 전면에 메인으로 단독 수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파워로직스의 성장을 계속 올해 이끌어서 올해는 사상 최초로 매출이 한 1조 정도 넘어갈 걸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이런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업체가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게 되는 이유는 갤럭시 S9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듀얼 카메라 위주로 한 3개 정도가 카메라 모듈이 이제 장착이 되었는데 올해 이제 갤럭시 S10부터는 지금 이제 전면에는 듀얼 카메라, 후면에는 이제 트리플 카메라가 들어가서 5개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7개 모듈도 쓰는데 이런 어떤 양적인 어떤 개수의 증가와 이 초광막이라고 하는 카메라 모듈의 어떤 기능도 계속 이제 확대됨에 따라서 단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G가 되면 가상현실이라든지 정강현실 이런 구현하는 컨텐츠가 다양화되다 보니까 카메라의 어떤 기능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진다. 이런 부분에서 동사가 카메라 모듈에서 이제 1위 업체로 좀 등극하면서 이런 또 수혜를 지속적으로 좀 볼 수 있다. 이런 부분 관점에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지금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보시면 어느 정도냐면 지금 현재가가 14,200원인데요. 장중에 14,700원까지 올라갔는데 저는 좀 눌림목 관점에서 한 13,500원 정도를 매수 단가를 했는데 이미 좀 가격은 많이 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15,000원대, 손절가는 12,5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로직스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정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